네, 임수경 방북은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일각에서는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자, 김 기자, 어제 외교부가요, 이 공개한 기밀 문서들 가운데 뭐 지금 어떤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과거에 기밀에 붙여뒀던 문서들을 조금 연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됐던 이 문서에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 하나 빠져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주제에도 나와 있는데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대협 대표가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호남원 대륙을 애돌아온 압력의 영웅 김일성 동지께서는 통일재단에 한 몸 서슴없이 바치려는 21살의 애어린 처녀의 애국적 소행이 하도 기특하여 연회장에 부르시어서는 축배잔까지 부어주시며 몇 번이고 머리를 쓰다듬어. 네, 바로 임수경 방북 사건입니다. 외교부가 1989년 1년 동안에 기록된 외교문서 1577권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24만 쪽 분량인데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임수경 방북 관련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현 정부 인사가 얽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89년에 있었던 임수경 방북 사건에 대한 저 문서만 사실상 쏙 빠진 거 아니냐. 어제 외교부가 공개한 것 가운데 이런 건데 한번 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이런 사건이었죠. 임수경 당시 한국 외대 불어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이 1989년 6월 30일에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갑니다. 무단 방북이었죠. 1989년 같은 해 8월 15일에 6월 30일에 북한으로 들어갔다 8월 15일에 나오게 되는데 판문점 통해 귀국이 되자마자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5년형을 선고가 받죠. 그러니까 외교소식통은 당시 정부가 파악한 임수경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서에 남아있을 텐데 이상하다. 왜 임수경 방북 문서만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의각의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종건 평론가 한 말씀 하세요. 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는 건 첫 번째는 당시에 어쨌든 임수경, 그러니까 학생이었죠. 임수경 의원까지 지낸 학생이 방북. 그러니까 사실 당시의 표현은 미립북이었습니다. 지금은 방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당시는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전부 미립북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전대협 대표로서 방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지시를 의해서 사실 설득하는 장면도 다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임수경 학생 당시 임수경 의원은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전대협 의장인 임종석 의장이 당시에 기묘하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일단 방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한 사람은 당시에 임종석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스테리로 한 점은 이거예요. 어떤 겁니까? 공개적으로 사실 임종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언제냐면 비서실장 시절에 운영위가 열립니다. 운영위가 열리고 당시에 전희경 의원이 이 전향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요. 설전 벌인 거. 네, 설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 의원은 당시에 뭘 했습니까? 당시에 뭘 했습니까? 사실 뭘 했냐라는 대답 속에는 나는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애국적으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이것을 숨길 일이 아니다. 전대협이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했다면 기록을 다 공개를 해서 전대협 당시에 진짜 통일운동을 했고 임종석 전 비서장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바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이종건 평론가 말씀에 이어서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럼 임종석 방북관만 저 문서에서 빠졌을까? 공개되는 저 여러 가지의 문서들 중에 왜 임수경 방북관만 빠졌을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임수경 씨에 이어서 이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김민지 기자 설명 들어가 보죠. 임수경 씨의 방북을 주도했던 인물이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989년에 청년 임종석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 학우들이 많이 도와줬고 또 전대협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릇들이 좀 눈물겨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활동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양 내조국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꼭 거기 가서 마음이 하나라는 걸 확인해보고 통일은 꼭 우리 손으로 거지하는 장래 이뤄내자라는 그런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세계를 함께 이끌어갈 진보적인 세계 청년 학생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싶었고 남북은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보냈던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고요. 임수경 씨가 이제 방북을 하도록 뭔가 기획 주도한 인물입니다. 당시 임수경 씨는 임종석 실장의 지시로 평양에 가게 된 거고, 이 가게 된 사실은 임수경 씨의 도착 하루 전에 북한에 방문한 사실을 임종석 전 실장이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수경 씨는 돌아와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의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원석 선대위 대변인은 임수경 방북 문서 이 비공개는 임종석 전 실장 등 정권 실세들이 밀접하게 연결됐기 때문 아닐까요? 야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이 친북 행정이 재조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총기획자이자 북한과 직접 연락하며 임수경을 평양으로 보낸 장본인은 전대협의 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이 문서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은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공개돼야 할 문서입니다. 구린 게 없다라고 하면 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합니다. 현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전대협 출신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어떻게 뜸을 들이면서 문서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야권의 주장, 야권의 지적은 저러합니다. 우리 여상원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에서 지금 공개한 문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기서 공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에서 왜 문서를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임수경 씨의 방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적힌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외교 기밀 문서에는. 모르죠. 예, 모르는데 예.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외교부를 믿고 싶은 게 지금 공무원은 그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내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주장대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외교부가. 그런 의심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 임수경 씨의 방북은 있죠. 이거 공개 안 해도 지금 한 50대 이상은 다 기억할 거예요, 아마. 예, 그때 워낙 큰 사건이었고. 큰 사건이었죠. 예, 근데 이걸 굳이 왜 공개 안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잘 되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게 공개가 크게 문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북한은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온 세계가 난린데도 계속 미사일인지 자꾸 뭘 쏘잖아요. 자꾸 쏘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폼페이오 장관인가가 대화 제의하는데 우리는 북한은 못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미국 이런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도 화해의 무드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요. 예. 이런 때 만일에 임수경 씨의 방북 문제라든가 어허. 임종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 뭐래도 지금은 비서실장 아니지만은 예. 청와대 비서실장은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과연 이 여권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이걸 생각했다고 밖에 추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제 이런 지금 같은 분위기 방북 이러는데 우리는 실정법 법치주의 국가고 그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에 밀 입국이 맞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걸 방북이라고 쓰는 게 과연 지금 맞느냐? 그냥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면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예. 저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조금 못마땅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김관욱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것이죠. 대원칙인데 이제 그것을 공개할지 말지 또 심의를 하는 그런 단계 여러 단계에 걸쳐 심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여러 단계의 심의 과정에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공개를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됐을 때 예컨대 국가 안보라든가 국익에 현저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임수경이 방북을 하고 뭐 방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돌아올 때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추측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면 사실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면 국가 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건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 공개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왜 임수경 그런 미립북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만 왜 비공개 처리한 겁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막 외교부 당국자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교부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임수경 미립북 사건에 대한 자료는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수긍이 되시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 기자 뭐라고 설명했어요? 외교부가요, 방북은 1989년 6월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후속 상황들이 있어서 비공개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공개된 외교문서 안에는 1990년까지 이어진 사안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해 공개됐던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에 관련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설명을 외교부가 했는데 당장에 지금 저 주황색 글씨처럼 저러한 반론, 반박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종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자,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비공개를 하겠다고 한다면 비공개에 대한 그나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면 됩니다. 국가안보, 또 외교 문제면은 어느 나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데 지금 해명을 하는 것도 사실 하나하나씩 제가 볼까요? 관련 외교 문서가 없다고 보면 된다라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자, 지금 당시에 임수경 학생은 서울에서 도쿄를 가서 베를린을 가서 동베를린으로 가서 모스크바를 가서 평양으로 갑니다. 보통은 베이징으로 가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도쿄 외교부 우리 주 도쿄 우리 이 대사관 또 베를린 대사관 또 모스크바는 대사관이 없었죠. 이런 각각의 각각의 대사관들의 지금 어떤 상황들이었느냐라는 것을 전부 회신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북한에 갔을 때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역시 외교 각각의 어떤 대사라든지 이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당시 얼마나 이게 뜨거운 상황이었을까요? 근데 외교 문서가 없다?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고요. 개인 문서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개인 문서라니요. 지금 임수경은 의원까지 되신 분이에요. 국회의원까지 한번 했죠.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이에요. 공인이죠, 공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신상에 밝혀지지 아니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 이 부분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해명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개인 신상이라는 거는 개인의 극히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건 되겠죠. 어떤 질병이 있더라. 그런데 임수경 씨의 방북이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방북은요, 개인 신상이 아니죠. 그때 얼마나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이런 면에서,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있죠. 개인 신상 좋습니다. 개인 신상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부분입니다. 알 권리가 우선한다. 헌법상에 보면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면 개인 신상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이거는 임수경 씨의 방북의 어떤 경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알고자 하는
임종석 씨와 관련 사항 예.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외교부에서 개인 신상이라 딱 한마디로 아하. 이거 아니라는 거는 외교부에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어떤 그 균형 감각이 예. 너무나 떨어지는 대답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되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공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정보 있습니까?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공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우리가 절차들을 아까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 극비사항, 아까 존 F 케네디 말씀하신 예. 데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법원에서 공개 명령 내리면 예. 공개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수경 이 방북과 관련된 외교 문서죠. 예, 이게 좀 비공개된 것에 대한 논란을 좀 짚어드렸습니다.